가족분들도 이제 선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선수들 폭력 문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속상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들이 좀 뿌리 깊게 좀 고질적인 병처럼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이번에 이제 터져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어떤가요? 뿌리 깊게 남아 있었죠. 뿌리 깊게 남아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문화는 정말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그건 뿌리채 뽑아야 되고 지금 지도자들이 뭐 저는 좀 이제 나이 많은 지도자가 됐지만 지금 젊은 지도자들이 성장을 할 때도 사실 뭐 구타가 없었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어떤 군대 군사 문화도 있었고 뭐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지금 훈련을 때리 가지고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고 설득하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때리 가지고는 절대 마지막 올라갈 수 있는 결과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잠시 나오는 결과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 집에 뭐 4명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뭐 내 식구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애도 있고 정말 그거는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일이고 선수들이 맞고 제가 아까 선수들이 어떤 자기 자신감, 자존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맞고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 뭐 도제 교육이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들어진 선수들의 사고인데 그런 거를 맞은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지금 맞은 사람이 마음대로 말해야죠. 말해야 되고 때린 사람이 잘못이죠. 맞았다고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완전히 변화를 시켜야죠. 변화를 시키고 뭐 저 아직 사회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맞았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없어야 되고 제가 이번에 선수촌장을 맡게 되는데도 제일 들어가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 한 게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게. 그때 한 말이 가족 중에 4명이 선수인데 그래도 국가대표급 선수였는데 그거 가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그게 등을 떠밀기도 했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없어져야 될 문화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이제 선수들도 그런 거 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면 본 사람이 얘기해야 됩니다. 보고도 얘기 안 하면 선수촌에서 만일 그런 구타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도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런 이제 어떤 전반적인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넌 때릴 때가 맞았다고 하지 마 하고 감춰줄 일이 아니잖아요. 때린 사람은 지도를 해서는 안 되고 뭐 선수가 사람이 각자 자기 존엄이 있는 건데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자녀분 이제 운동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학생 시절이나 이럴 때 좀 불안하거나 혹시라도 이런 일 뭐 생기면은 뭐 어떻게 대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 본인이 아니고 하루는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합디다. 뭐 코치가 어떻게 해서 하지 마라. 너가 전부 다 할 필요 없다. 코치가 그만둬야 된다. 내가 교장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결국 코치가 물러났죠. 근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거를 선수가 무슨 마음으로 배울 거며 그 사람들이 선수를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게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선수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선수는 절대 부모가 자식도 내 개인 소유가 아닌데 선수가 자기 개인 생각하면 안 되죠. 감독은 선수한테 절대 어립니다.
감독이 갑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감독이 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선수가 안 하겠다면 어쩔 겁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독할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야, 나는 너 눈치가 제일 무서워. 사장이고 단장이고 아무도 안 무서워. 저 사람들은 내 눈치 봐야 되면 난 너 눈치만 봐야 돼. 선수가 기분 나빠가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선수가 기분 좋게 좋은 컨디션으로 지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제일 좋은 훈련 방법은 시키는 게 아니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도록.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뭐 이 가슴에 찬물을 부어 펄펄 끓을 나이인데 하고 싶으면 두려운 게 없거든요. 이게 뭐 이 생활을 조금 통제를 해주는 것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관리가 괴롭힘이 아니다. 관리는 곧 발전이나 보호다. 선수가 늦게 자고 만일 뭐 선수가 술을 먹고 늦게 자거나 하면 그 다음날 훈련할 때 잘못하면 다칩니다. 부상당합니다. 부상을 당하면 선수 생명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건데 그걸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득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래도 술을 마시는 선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시면은 네 어제 술 먹었는데 얌마 뭐 하고 뭐 훈련을 시키고 기합을 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쉬어라. 본인이 느끼하죠. 제일 무서운 게요. 훈련 단체 팀에서 훈련을 한 3일만 제외시켜 보십시오. 훈련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그럴 때 훈련하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기면 그 선수는 선수 생활 그만둬야 됩니다. 오히려 훈련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럼요. 훈련을 쉬라고 하죠. 몸이 안 좋을 거니까 쉬어라. 선수가 훈련을 쉬면 얼마나 불안한데요. 그렇죠. 그게 혼내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건 전에 프로팀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또 학생 선수들이 특히 학생 선수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나이 들고 뭐 프로 선수들 여기 들어오는 선수보다는 그 어리서부터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 제가 새벽에 오늘 새벽이고 어제 새벽이고 5시 50분쯤 그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 선수들이 새벽 운동하러 여기 춥습니다. 바람도 세고 참 보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야, 참 그래 힘든 거다. 근데 그래도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결국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안 시키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을 선수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키는 게 바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는 오늘도 각 종목 훈련장을 이리 돌면서 그 지도자들 보고 여기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성공해야 되고 성적 내야 됩니다. 고생만 하고 성적 못 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하고 싸움해서 이기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도와는 줄게요. 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하여튼 선수들 스스로가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촌 문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도쿄올림픽이 1년 이제 남았는데 그 부분도 또 신경이 가장 쓰이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 또 국민들이 일본한테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동경올림픽이 내년인데 이제 금년에부터 예선이 많이 있습니다. 예선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이 절대 우리나라가 지금 쭉 몇 번 해왔던 올림픽 중에 제일 어려운 올림픽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이 워낙 준비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메달 딸 수 있는 종목 부분을 일본이 지금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빼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배드민턴 뭐 양궁 이런 데서 크게 전에 좋은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 뭐 그런 거를 잘 해서
올림픽 때 그래도 성적이 좋고 국민들이 참 즐거워하고 사기가 있어야죠. 그 올림픽 때 다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인권을 유린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리 얘기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기본을 지키고 존중하면서 하면은 신이 나서 훈련을 잘 알기고 그 신 나서 훈련하는 게 경기력이 돼 가지고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다. 난 절대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지금 선수들이 사기가 지도자도 그렇고 요 근자에 있는 이런 일들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도 지도하기를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조금만 하면은 이상하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모르고요. 참 판단하기 힘듭니다. 현장을 모르고 현장을 안 해본 사람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만일 그리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그게 선수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합숙이 나쁘다. 합숙을 못하게 하는 게 선수들을 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선수를 위하는 합숙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진천에 선수촌 해놔놓고 여기서 합숙 뭐 기숙 제공 안 하면 뭐 어디 저기서 뭐 왔다 갔다 할까요? 못 하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지금 그런 우리 어려움도 헤쳐나가야 되고 내년에 도쿄올림픽의 성적이라는 것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혁신안 중에 하나로 진천 선수촌을 기존에 이제 엘리트 체육에만 이제 국한됐던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개방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하세요? 그건 지금 제가 뭐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차후에 뭐 당장 뭐 거기 금년에 그리 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못 합니다. 못 하고 여기는 이 국가대표팀 훈련장이지 시민들이 뭐 사회체육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고 그리고 뭐 제가 미국이고 뭐 호주고 세계 여러 나라 선수촌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민들의 개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대한 개방이라는 게 시민들이 여기 와서 관람을 하고 선수들이 고생하고 훈련하는 것을 보고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와서 훈련을 한다, 운동을 한다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제가 촌장 맡아서 들어와서 보니까 올 가을 뭐 어느 적절한 시기부터 여기에 관광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대표팀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국민들도 오셔서 선수들 이리 보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분이 선수촌 소식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상당히 좋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선수들이 하는 경기 기술도 좀 가르쳐 주고 또 근황도 또 해주고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 제가 다시 또 나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뭐 결국은 사람 속으로 뭐 우리 국민 속으로 가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당장 여기를 개방을 해가지고 뭐 같이 일반 사회체육 하는 분들이 와서 같이 체육관을 공유해서 쓰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선수들의 근황이라든지 이제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되 그렇지만 이제 사회체육하는 생활스포츠인들에게 어떤 일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서 훈련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게 또 뭐 시기도 상당히 있을 거고 뭐 올림픽이 끝난 후에 일정 기간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촌이 이렇습니다 하고 애호가들한테 하는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뭐 상시 개방을 한다 그거는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포츠 테마타운 이제 사업에 진천군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대한체육회도 같이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수촌하고 어떤 식으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뭐 물어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테마타운을 만들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스포츠를 애호하는 스포츠인들이나 팬들이나 국민들은 국가대표 선수들 선수촌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럼 이 근처에 그런 국가대표팀,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테마타운이 조성돼 가지고 스포츠 관광 단지 또 즐길 수 있는 단지로 만들면은 외국에도 그런 게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와서 3, 4일 구경도 하고 또 하는 것도 보고 3, 4일 훈련을 하고 가면은 그 상당히 의욕적인 그 선수들이나 학생이 될 수 있거든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진천 선수촌하고 스포츠 테마타운은 좋은 관광 상품이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은 국가대표팀도 국민 속으로 가야 되고 사랑받는 그런 선수촌이 돼야 되니까 이 환경만 잘 조성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가을에 이 선수촌 투어 상품을 만든다. 선수들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같은 일환으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선수촌이 넓어서 말이에요. 걸어서는 한 바퀴 못 돌겠더라고요. 차 타고 돌아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태릉 선수촌은 금방 걸어 다니니까 좋았는데 여기는 너무 넓어서 걱정스럽다 했는데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진천군하고 또 도하고 문화체육부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좋은 플랜이 나오면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스포츠 테마타운 안에 이제 스포츠 과학 연구원이라든지 이제 컨벤션 센터 같은 것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교류가 가능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런 다운이 되면은 스포츠과학 연구원도 뭐 일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촌이 여기 있으니까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일반 그 학생들이나 관광 상품으로 오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와서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이해도 하게 되고 체험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부분에 소질이 있는가 테스트도 받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스포츠 하는 자제를 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걸요. 와서 저도 우리 딸을 처음 운동시킬 때 성장판도 보고 스포츠과학 연구소 듣고 가서 키 앞으로 얼마나 클 건지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그거를 테스트 해보고 했거든요. 이거 뭐 다 그리 안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이건 선수촌이 여기 있으면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 이제 잘 헤쳐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